84번에 전체 집합은 50 이하의 자연수, 그거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6의 배수, B는 4의 배수. 자, A 합집합 X는 A 나와야 된대. 뭔 말이야? X가 커, A가 커? 그 다음 B 교집합 X가 공집합이래. 자, 그때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그러면 A는 6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6하고 12하고 18하고 24 48까지 요 안에 들어가야 돼, X가. 그 다음 B는 4의 배수라 그랬으니까 4하고 8하고 12하고 16, 그 다음 20, 24, 28, 32, 36에 42 끝이 아니네. 44, 48까지 있네. 자, X가 B하고는 서로소야. 그러면은 이런 원소는 없어야 돼. 근데 X가 요 안에는 들어가야 돼. 그럼 뭐 찾아? 겹치는 원소 찾아야 되겠지. 그거를 제외하고 요 A에 포함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뭘 찾냐? 6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애들.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4의 배수인 애들. 그러면은 12 탈락이고 24 탈락이고 그 다음 36, 48 이런 애들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남아있는 원소 가지고 뭐 부분집합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2에 4제곱하고 나오겠지. 그 다음 밑에 85번에 자, A는 18의 양해학수, 그 다음 B는 12의 양해학수, X는 A에 포함돼. 그리고 X하고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여야 된대. 그리고 X의 개수 구하셔야 했네. 자, 일단 A가 18의 양해학수라고 했으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얼마냐? 6하고 9하고 18 맞지?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할 거야. 그 다음 B는 12의 약수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하고 12하고 근데 X하고 B의 교집합이 3개여야 된대. 이 중에서 3개를 골라서 X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뭘 생각해야 되지? 집합 X는 A에 포함돼. 1, 2, 3, 6, 9, 18 저 안에서만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집합 B하고는 겹치는 원소가 3개가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게 될 수 있는 X의 개수를 구해주래. 일단 지금 A 잡아놓은 거랑 B 잡아놓은 거랑 겹치는 거는 1하고 2하고 3하고 6이야. 계산을 어떻게 하냐? 숫자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X에 10이 들어가도 돼? 4는? 왜 안 돼? A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A 없는 원소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1, 2, 3, 6 중에는 뭔가가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근데 몇 개만 있어야 돼? 3개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거는 1하고 2하고 3하고 6 중에 몇 개만 선택한다? 3개만. 그럼 남은 하나는 뭐 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지. 한 개는 버려야 돼. 맞지?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집합 A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뭐가 남아있냐면 9하고 18이 남아있어. 이거는 X에 들어가도 돼? 응? X에 들어가도 돼? 들어가면 안 돼? B에는 들어가면 안 되지 당연히. B하고는 아예 다른 이야기니까. 근데 X에는 들어가도 되냐고. 9하고 18이. 돼 안 돼? 뭘 헷갈리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X 찾고 있고 X는 A에 포함이 된다 그랬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해하기 편하라고 내가 크냐 작냐라고 물어보는 거지만 A 사이즈 가장 클 때는 A하고 똑같아져도 된단 말이야. 그럼 9하고 18은 되는 거지. 자 정리하면 1, 2, 3, 6 중에 3개는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는 무조건 빠져야 돼. 가져가면 안 돼. 그리고 남아있는 9하고 18 중에는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 이게 X의 조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1, 2, 3, 6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래. 그러면은 계산 어떻게 해? 4, C, 3이지. 근데 이건 3개 선택한다는 거고 하나를 버린다로 생각을 해도 어차피 계산은 똑같아. 그러니까 몇 가지? 4가지인 거지. 그 다음 9하고 18 중에 뭐 하나를 가져갈 수도 있고 2개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응? 그러니까 여기 9, 18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겠지. 9 들어갈래 말래 2가지, 18 들어갈래 말래 2가지. 그러니까 9하고 18 가지고 만드는 부분집합 개수하고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야. 밑에 86번 해보자. 전체 집합은 20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1, 2, 4, 5, 10, 20 6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A하고 B의 겹치는 원소는 5인 거지. 5 하나 있지. 그럼 A차 B 하게 되면 5를 제외할 거니까 1, 2만 남을 거고 그거하고 X하고 교집합했더니 2가 나왔대. 뭔 말이야? 2는 X에 들어있어야 되고 1은 X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 B하고 X하고 합집합했더니 X가 나왔대. 그러면은 B가 X에 포함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B는 5하고 10이야. 그러니까 5도 10도 X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X의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1을 닦고 2는 들어가야 되고 5도 들어가야 되고 10도 들어가야 되고,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4하고 20하고 두 개 있는 거네. 그러니까 4개겠지. 그 다음 오른쪽. 자, 여기부터 이제 연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경 좀 해볼까? 유형 9번도 마찬가지고 유형 10번도 마찬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긴 건 안 나왔네. 실제로 시험 나오는 거 이거보다 더 길어. 뭐 대충 이거 보이지? 넘겨보면 이런 애들 보이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시험에 뜨는 애들은 이거보다 더 길고 복잡한 식을 주긴 하는데, 길다고 해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할 일이 좀 많은 것 뿐인 거고. 자, 연산은 앞에 나왔던 애들 다 쓰긴 할 건데, 잘 봐봐. 그냥 매뉴얼적인 이야기야. 모든 문제에 100% 무조건 이렇게 적용이 된다가 아니라 기본 꼴들은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갈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제일 먼저 손댈 거는 뭐냐면 차집합이야. 요 빼기 표시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A 차 B라고 준 거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꾼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보고 있지? 교환법칙에 차집합 있어? 없지? 결합법칙에는 있어? 없지? 분배법칙에 차집합 이야기 있어? 없지?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호환이 잘 안 돼서 차집합이라고 써져 있는 건 나한테 하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식 정리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도움이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차 B 하게 되면 순수 A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랑 A랑 합해주세요. 그럼 뭐 돼? A라고 쓸 수 있지. 이런 거는 가능해. 응? 이런 건 가능한데 다른 애들하고 교환이나 결합이나 뭐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 차 B 하고 다시 여기서 C 차집합 시켜주세요. 이거를 A 놔두고 B하고 C하고 차집합 한 다음에 갖다 빼겠다. 이런 거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차집합을 제일 먼저 손을 대.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손댈 거냐면 드모르간. 무조건 드모르간을 쓴다 이것도 아니고, 뭐 무조건 이렇게 해요 이것도 아니긴 한데, 어떤 부분이냐면 덩어리에 여집합 달려있는 거, 이거를 없애주는 쪽으로 드모르간을 쓸 거야. 왜냐면 여기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이 가로 안에 무조건 집합 하나가 아니라 최소 2개 이상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거를 이 큰 덩어리째로 계속 앞에 애들하고 연산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 그게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A 합 B의 여집합이다.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뭐 A 교집합 B 이거하고의 다시 합집합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 덩어리째로 가면서 앞에 애들하고 뭘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부담인 거야. 왜냐면 이거 자체가 딱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내가 머릿속으로 갖다 그리려고 해도, 아니면은 시험지에 딱 실제로 벤다그램을 그린다고 해도 이거를 계속 달고 다니면서 A 합 B를 달고 다니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부담이라서 이거를 풀어주는 쪽으로 갈 건데, 요 덩어리에 여집합 달려있는 거 이 부분을 드모르간을 써서 저 여집합을 떼버린다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 세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물론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분배 법칙. 이게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 괄호를 풀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공통으로 묶어줄 수도 있는데, 그 묶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물어보는 편이기도 해. 그래서 분배 법칙 생각도 안 하는데 여기서 많이 물어보고 마지막 처리할 때 이걸 좀 쓰는 편이야.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이렇게는 아닌데 기본적인 문제들은 차집합 먼저 손대고 그 다음 드모르간 손대고 그 다음 분배 법칙 꼭 생각을 해줘야 돼. 자, 87번에 자, 이거하고 항상 같은 집합은 했는데 이게 주의할 점이 이거라고.
차집합 C, 차집합 C 달려있으니까 이게 분배가 되는 줄 알고 차집합 C하고 나머지 거 갖다 때려 넣어서 A 차 B 한 다음에 차집합 C 한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바꾸는 거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는 A 교집합 C의 여집합, 그 다음 뒤에 덩어리는 B 교집합 C의 여집합,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집합이니까 다시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달아주겠지. 되고 있어? 자, 그 다음 뭐 손댄다고? 덩어리에 여집합 달려있는 거. 이거 드모르간을 쓰는 거야. 여기 이 부분만. 그러면은 B에는 없으니까 달아주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C에는 떼주고,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떼주고. 자,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됐어, 여기까지? 자, 이제 뭐 할까? 크게 보면 괄호 덩어리 두 개야. 맞지? 여기에서 똑같은 부분이 있는지를 봐. 똑같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묶어주는 분배를 할 거야. 근데 똑같은 부분이 없다. 그러면 반대로 풀어주는 분배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묶어줄 공통이 있어? 없지. 풀어줄 거야. 자, 뭘 보고 잡아볼까? 이 앞에 있는 애들을 통으로 하나로 생각을 해볼게. 이거를 네모로 놓고 분배하겠다고.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거의 교집합, 지금 쓰고 있는 이 교집합은 얘일 거야. 이해되고 있지?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 합집합. 여기 합집합은 여기 가운데 있는 애기고. A 교집합, C의 여집합, 교집합 C. 분배 이해됐어? 자, 해놓고 났을 때 좀 빨리 찾으면 나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이런 거. C하고 C가 아닌 거하고의 공통 부분은 없지. 근데 거기에다 A하고 또 공통 부분 찾으래. 있겠냐? 여기가 공집합인데 공집합하고 A하고 공집합, 그냥 교집합 찾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거랑 합해주래. 그럼 뭐밖에 안 남아? 얘밖에 안 남겠지. 그래서 이제 얘만 정리하면 돼. 근데 봤더니 전부 다 교집합이네. 그러면 이제 조금 편해진 게 뭐냐면 교환되지, 결합되지. 내 마음대로 이제 바꿔도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뭘 바꿀 거냐? 둘 다 여집합 달려있잖아. 이걸 이렇게 보면 되겠지. 교집합에 뒤에 애들한테만 가로를 줬을 뿐이야. 그러면 자, 요 뒷부분에 드모르간 쓸게. 드모르간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봤을 때, 보기 봤을 때 뭔가 차집합이 나와야 되는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뒷덩어리에 드모르간을 쓰게 되면 C 남고 합집합 바뀌고 B 그 다음 떼줬지. 전체에 여집합 달려야 되겠지. 해놓고 보니까 뭐다? 교집합, 여집합이지. 그래서 A 차 덩어리라고 쓸 수 있는데 C하고 B하고 바꿔서 B 합 C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러면 A 차 B 합 C의 모양이 된다고. 순서 좀 기억해두면 그래도 이거 연산하고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야. 자, 첫 번째 뭐부터? 차집합부터.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 뭐해? 이 덩어리에 여집합이 달려있었으면 여기서 드모르간을 썼을 거야. 근데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배할 거야. 자, 여기는 괄호 덩어리 두 덩어리의 공통 부분이 있었으면 묶어줬을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합집합 B밖에 안 딸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주는 쪽으로 분배를 할 거야. 그러면 A 놔두고 이거, 그 다음 B의 여집합 놔두고 이거, 그 다음 연결된 부분에 얘가 오면 돼. 그리고 이 덩어리에 여집합 달려 있는 거야.
괄호를 풀어주는 쪽으로 분배를 썼다고 해. 자, 여기도 마찬가지. B하고 B가 아닌 거 합집합해 주래. 뭐 나와? 전체 집합이겠지. 전체하고 이거의 교집합이래. 그럼 뭐 나와? 그냥 얘 나오겠지.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뭐냐면 A 합 B 하고 정리가 끝났어. 자, 이거는 공집합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줬어. 사실 펜타그램 그려서 생각해도 되는데 이거 해볼게. 자, A 여집합이 B다 라고 줬어. 그러면 이거에 여집합 달아주면 오른쪽도 여집합 하나 더 달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B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야. 이거에 여집합 달아주고 이거에 여집합 달아주면 왼쪽은 A 합 B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뭐다? 전체 집합이다 라고 나오겠지. 이거는 이제 연산하는 그거 스킬인 거고, 요거 처음에 보라색으로 뽑았던 거 이것만 생각해보면 뭐냐면 A, B 이거의 전체 집합,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 테두리의 부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정리하면 펜타그램 상태가 이런 거지.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끝난 거야. 자, 연결해서 90번 해보자. 네, 너네 손으로 해봐. 첫 번째 차집합 손대라고 했으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 써놓고 보니까 두 덩어리의 공통 부분이 보이지. 여기서 공통을 찾을 때에는 집합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걔 옆에 있는 연산기호까지 같이 싸잡아서 봐야 돼. 그래서 A 교집합까지 공통으로 묶어줄 거야. 그럼 남은 애들 다 때려넣으면 뭐냐면 B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됐겠지. 지금 이게 중괄호까지 쓰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합집합 B가 있고. 자, B하고 B가 아닌 거에 합 전체 집합이지. 전체 집합하고 A하고의 교집합은 A겠지.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다 정리한 게 그냥 A야.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가 이야기한 건 A 합 B가 뭐다? B다 라고 준 거니까 A가 B에 포함되어. 이 말 하려고 지금 이만큼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펜타그램 그려놓고 작은 게 A, 큰 게 B 이거랑 지금 맞는 거는? 하고 물어본 거지. 되겠어? 자, 밑에 자, 식이 이렇게 생겼대. 뭐 할 거야? 일단 차집합 없지. 덩어리에 여집합 안 달려있지. 그러면 차집합도 아니고 드모르간도 아니야. 그럼 뭐겠어? 분배겠지. 그래서 A 합 요 뒤에 있는 거 이거를 하나로 생각을 하고 얘한테 한 번 주고 얘한테 한 번 주고, 그러니까 A 여집합에 합집합 A, 그 다음 B의 여집합에 합집합 A, 그리고 가운데 연결은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교집합으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A하고 A 아닌 거 합쳤으니까 전체 집합이 나왔겠지. 맞지? 그 다음 전체 집합이랑 이거의 공통 부분 했으니까 그냥 이거가 나왔겠지. 맞지? 그러면
정리하면 왼쪽은 A 합 B의 여집합이야.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줬네. 자,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뭐 펜타그램 그려놓고 이 부분을 직접 찾아도 되는데, 아까 한 것처럼 여기에 여집합을 줘보고 여기에 여집합을 줘볼까? 그러면 덩어리에 지금 여집합 달렸으니까 드물어간 쓰겠지. A에 달아주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에는 떼주고 전체에 떼주고. 이거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B 교집합 A 여집합이라고 바꿔 쓸 수 있고, B 교집합 A 여집합은 B 차집합 A인 거네. B 깔아놓고 A하고 겹치는 부분을 제외했어. 근데 남은 게 없대. 그건 뭔 말이야? B가 A에 포함돼요.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요런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면 펜타그램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고. A하고 B가 있어. B를 깔아놓고 겹치는 부분을 제외했어. 그러면은 순수 B 파트가 남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없어요 라는 이야기야. 그럼 남아있는 그림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여기 요만큼만 비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B가 A에 포함되어 이런 이야기라고. 밑에 92번 해보자.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고 차례대로. 뭐부터? 차집합 먼저. 앞에 거는 안 건들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그 다음 뒤에 거에는 여집합 달아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의 여잖아. 그러니까 그냥 B가 되겠지. 그래서 딱 차집합만 손댄 게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그대로 갖다 쓸 거야. 맞지? 그 다음 해놓고 보니까 뭐다? 덩어리에 여집합 달려있다. 이건 뭐 써야 된다고? 저 여집합을 떼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니까 드모르간을 쓴다고. 딱 여기까지만. 그러면 A에 떼주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B에는 떼주고 전체에 떼주고 반대로 쓴다고 했으니까. 맞지?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갖다 써. A 합 B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요놈의 중괄호 바깥에 교집합 B. 자, 이제 덩어리 봤더니 이 부분이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묶어줘야지. A 합. 그 나머지 다 때려 넣어. 그럼 나머지가 뭐냐? B. 그 다음 교집합. 그 다음 B의 여집합. 지금 요게 중괄호 이야기야. 자, B하고 B가 아닌 거에 공통 부분은 없지. 그거하고 A하고 합해주래. 그럼 A겠지. 그거 뭐야? A 교집합 B인 거네. 그게 지금 여기까지 연산 다 한 거야. 그게 뭐라고? A라고 나왔네? 뭔 소리다? A가 B에 포함돼요. 맞는 것 같아? 자, 그거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 수직선 가져와서 A가 B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A가 안쪽에 들어가는 거겠지. 그럼 B가 바깥쪽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7.
요렇게. 그 다음 A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A, 여기가 A 플러스 4. 맞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는 A가 더 커. 근데 이거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도 A가 안에 들어가는 게 맞냐고. 이렇게 되면 A는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가는 건데 B에는 마이너스 3이 없이 그 안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버리면 B가 더 작은 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오면 안 돼. 그래서 등호가 빠진다고. 그러면은 오른쪽은 A 플러스 4보다는 7이 더 큰 게 맞는데 얘도 마찬가지. B가 7이 없는데 얘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A는 7을 가져가잖아. 원소가 더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A는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플러스 3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겠지. 집합 연산하는 거 무조건 하나는 나와. 적어도 하나는 나와. 연습해야 돼. 좀만 익숙해지면 그냥 공짜야. 자, 93번에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자,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1, 3, 5, 7. 그 다음 B는 안 알려줬는데 이런 걸 하나 줬네. 그리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했어. 그럼 지금 나보고 이거 식 정리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뭘 해볼까? 차집합 없고 드물간 일단 덩어리의 여집합은 안 보이는데 분배할 거 있어? 겹치는 거 없지. 자, 근데 여기에 둘 다 여집합이 딸려 있어서 이거를 뒤 덩어리를 드물간 써볼게. 자,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냐? A에 떼주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에 떼주고 전체에 달아주고 해놓고 보니까 교집합, 여집합이 생겼거든. 그러면은 뭘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연산한 결과물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합집합을 깔아놓고 교집합이 제외돼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겠지. 이 부분의 원소가 지금 1, 2, 3이야. A는 1, 3, 5, 7이고 그러면 A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둘이 겹치는 원소가 뭘 말해준다? 순수 A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가 1, 3이란 이야기야. 그럼 집합 A는 1, 3, 5, 7이라고 했으니까 교집합 부분에 들어간 게 5하고 7이었겠지. 그럼 요거 2는 뭐야? 이건 순수 B 부분에 들어있던 애기겠지. 됐어? 방금 본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유형 12번에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 연산기호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 A하고 B하고 있는데 A차 B 했으니까 순수 A 부분, B차 A 했으니까 순수 B 부분, 그거 둘이 합해주라고 했으니까 딱 요만큼을 다 가져가는 거야. 이거 이름 뭐라고? 대칭 차집합.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모양을 이렇게 주면 내가 펜타그램으로 그리고 생각하기 편할 건데 얘네를 모양을 바꿔줄 거야. 차집합이잖아? 그럼 뭐라고 쓴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럼 B차 A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 이런 식으로 바꿔서 줄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분을 표현하는데 딱 이거밖에 안 되냐? 그게 아니지. A 합 B에서 방금 전에 문제에서 봤던 거 A 교집합 B를 차집합을 시켜도 이거랑 똑같은 부분이 나오잖아.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둘 다 상관은 없는데 내가 연산하기 편한 쪽으로 가야 돼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이거 모양을 바꿔줄 거야. A 합 B 그리고 차집합이니까 교집합으로 바꿔주고 뒤에 거에 여집합. 여기서 이 뒷부분을 드물어간 쓰게 되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에 떼주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고. 이거 보고 이건지 알아야 돼. 그건 아니지. 솔직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정리해서 나온 액이 이렇게 보이거나 이렇게 보였을 때 얘네가 대칭 차집합이구나.
이게 필요하다고 해. 자, 대칭 차집합 일단 해보자. 자, 1번에 A하고 공집합하고, 그러면 A차 공집합 하면은 A만 남겠지. 그 다음 공집합 차집합 A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남겠지. 그거 둘이 합해주래. 그러면 A 남겠지. 그 다음 U에서 A,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 제외하고 나면 A가 아닌 애들 남겠지. 그 다음 A에서 전체 집합 제외하고 나면 공집합이 남겠지. 얘네 합해주면 얘 남는 거고. 그 다음 A에서 A가 아닌 애들 제외할 수 없지. 아무것도 안 빠지겠지. A 아닌 애들에서 A 제외해주래. 빠지는 거 없겠지. 그거 둘이 합해주래. 그러면 전체 집합 나와야 되는 거지. 틀렸지. 자, U 깔아놓고 공집합 제외하는 거 없겠지. 공집합 깔아놓고 다 제외하래. 그럼 남은 거 없겠지. 그거 둘이 합해주래. 그럼 전체 집합인 거지. 지금 요 식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힘들면은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것도 같이 외워야 된다고 해. 이게 문제에서 이 식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다 맞춰서 보는 건 아니야. 내가 편한 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두 식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뭐 이걸로 해볼까? 5번은 자, A 스타 B면은 A 합 B 깔아놓고 A 교집합 B를 제외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벤다그램 상으로는 여기랑 여기랑 나오겠지. 자, 이거는 B 스타 A니까 B하고 A하고 합집합한 다음에 B하고 A하고 교집합을 제외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순서만 바뀌었지 결국은 똑같은 게 나오겠지. 이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대칭 차집합은 뭐가 성립한다? 교환이 성립한다. 쭉 내려가서 98번에 뭐 해보냐면 디귿번 해봐. 3개짜리. 참고 이거는 식으로 풀기 힘들어. 3개짜리 그냥 벤다그램 그려서 찾아. 대칭 차집합은 요 3개짜리를 잘 물어봐. 물론 2개짜리도 나오긴 하는데 3개짜리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와서 그 펜다그램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해보라고 한 거야. 자, 왼쪽에 A 세모 B의 대칭 차집합 여기였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에다가 C를 연산을 해줄 건데, 그러면 지금 문제 시킨 대로 하면
합집합을 먼저 그리고, 그러니까 C를 보태줘 여기다가. 그리고 뭐 하면 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지겠지. 이 부분도 빠지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야? 순수 A, 순수 B, 순수 C, 그리고 센터. 이게 남아야 된다고. 자, 이게 왼쪽 식을 정리한 거야. 여기. 자, 그러면 오른쪽 거는 뭐부터 해야 돼? 순서만 바뀐 거지.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을 먼저 챙겨. 그 다음 뭐 해줘? A를 합해주고 겹치는 부분을 제외해줘. 이런 이야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A를 줘. 여기까지. 그리고 겹치는 부분 빼. 그럼 이거 빠지겠네. 여기도 이거 빠지겠네. 그래서 둘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지. 얘네가 이야기하는 건 뭐다? 지금 이게 뭐야? 앞에 먼저 하세요. 이쪽 먼저 해도 돼. 이게 뭐야? 결합법칙이지. 대칭차집합은 교환도 성립하고 결합도 성립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이 보기가 뜰 수도 있어. 생각보다 잘 나오는 보기야. 결합 성립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벤다그램 너네가 그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눈에다 익혀놓으라고 해. 그 다음 오른쪽에 유형 13문도 이건 모의고사에서 잘 나왔던 유형이긴 한데, 자 99번에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한대. 그러면 지금 요거는 2의 배수 모아놓은 거고 여기는 3의 배수 모아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는 8의 배수, 여기는 16의 배수야. 자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지. 교집합이니까. 그럼 뭐야?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 6의 배수겠지. 겹치는 애들을 지금 갖고 오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은 이 왼쪽 이 덩어리를 뭐라고 쓴다? A의 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6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8의 배수, 여기는 16의 배수야. 8의 배수는 8, 16, 24, 32 이렇게 가는 거고, 16의 배수는 16, 32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더 원소가 적지. 이거 지금 합하면 누구 나와야 돼? 16이 아니라 8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숫자가 클수록 유리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 6의 배수, 8의 배수 공통 부분 아까 보였어. 얘들의 공배수 찾는 거였지.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거니까 뭐 해야 돼? 24의 배수인 거지. 맞아? 지금 하고 있는 게 뭔 말인지 이해 안 되면은 원소 직접 써봐. 몇 개만 써보면 금방 이해되니까. 응? 밑에 700번에 저기는 약수야. 이번에는 자 16의 약수, 24의 약수, 32의 약수 이거 전부 다 해당되는 거라는 이야기지. 교집합이니까. 자 A의 16 뭐야? 1하고 2하고 4하고 8하고 16이지. 약수니까. 그 다음 24는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하고 8하 아니 4, 8 12하고 24. 그 다음 A32는 1하고 2하고 3 안되고 4. 그 다음에 얼마냐? 8, 16, 32 맞지? 전부 다 겹치는 거 찾아갖고 오래. 그러면 1, 2 그 다음 얼마야? 4하고 8이지. 그럼 뭐야? 1, 2, 4, 8 8의 약수지. 해놓고 보니까 뭐야? 16, 24, 32의 최대 공약수인 거지. 8, 26, 8, 3, 24, 8, 4, 32잖아. 뭐 한 건지 이해돼? 결국은 나오는 게 최대 공약수거나 최소 공배수거나 그럴 거야. 그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할 때 어차피 그러게 될 거니까 그 구성원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뻔하다는 이야기야. 밑에 701번에 그거 체크해 두시고, 자 여기는 다시 배수로 갔어. 계산하라는 건 간단해. 요식 하나야.
잘 생각해봐. 3의 배수고 4의 배수다. 합집합 시키래. 자, 다시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교집합이었으면 3의 배수 그리고 4의 배수니까 뭘 찾는 거야? 교집합이었으면 3의 배수 그리고 4의 배수니까 3의 배수도 돼야 되고 4의 배수도 돼야 되고 뭐 찾는 거야? 12의 배수 찾는 거겠지. 맞지? 자, 근데 합집합에 놨다. 자, A3은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3하고 6하고 9하고 12하고 15하고 이렇게 갈 거야. 4의 배수는 4하고 8하고 12하고 16하고 20하고 이렇게 갈 거야. 잘 생각해봐. 합집합하래. 이거를 합집합해서 뭐라고 쓰면 돼? 숫자 얼마 들어가야 돼? 합집합이라니까. 교집합이 12였지. 합집합. 여기 있는 숫자 다 가져올 거라고. 다 가져왔는데 몇의 배수라고 쓸 수 있냐고. 돼? 안 되지. 그런 숫자 없잖아. 응? 야, 3하고 6하고 8하고 9하고 4, 12 이게 다 오는데 몇의 배수야? 말이 안 되잖아. 숫자 제일 작은 거 3하고 4 봤을 때 이거 3의 배수 모아놓은 거야? 아니잖아. 4의 배수 모아놓은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게.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이 숫자들을 쫙 나열해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되냐? 된다고.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조금 더 뭐라 해야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려면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렇게 딱 하나의 숫자의 뭐 배수집합 아니면 딱 하나의 약수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할 게 분배 법칙일 확률이 높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거를 풀어주는 거야. A6 교집합 A3 A6 교집합 A4 그리고 얘네들의 합집합.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3의 배수 그리고 6의 배수야. 그거 공통 부분은 몇의 배수야? 그러니까 얘는 3, 6, 9, 12 하고 있고 얘는 6, 12, 18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거의 공통 부분은 6의 배수겠지. 공통 부분이니까 하나로 표현이 되지. 그 다음 6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애들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공통 부분이니까 12의 배수겠지. 6하고 4의 최소 공배수 6, 12, 18 이러고 가고 있고 4, 12, 10 그냥 16하고 있을 거니까. 이해돼? 이런 식으로 하나로 표현이 된다고. 그거 둘이 합해놓으래. 그러면 얘 6, 12, 18, 24 이렇게 가고 있는 애기, 얘는 12, 24, 36 이렇게 가고 있는 애기 합해놓으라고. 그러면은 숫자가 작은 애가 더 오밀조밀하게 더 많은 애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6의 배수인 거지.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시험 잘 나오니까 공부들 해두시고